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BBC 뉴스 코리아부터 한겨레 21, 오마이뉴스, 또 유튜브 채널 영상까지 다 종합해서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즘 정말 뜨겁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판결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판결이 빨리 나왔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까지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걸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예상 밖의 전개였죠. 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확히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핵심은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죠. 파기환송. 그럼 이게 사실상 유죄 취지라고 해석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들이요? 네, 대법관 다수, 그러니까 12명 중 10명이 이 발언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이건 유권자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좀 더 공정한 선거 쪽 무게를 둔 거군요. 그렇죠. 유권자의 알 권리, 또 선거의 공정성 이런 가치가 후보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만큼이나 어쩌면 더 화제가 되는 게 바로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같아요. 네, 속도 문제. 네. 자료들 보면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단 9일 걸렸다고 하던데 이게 보통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전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이례적인 초고속 처리라고 할 수 있죠. 초고속 처리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신속 처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반면에 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네, 저도 그 서영교 의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조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 친구라는 점, 또 임명 과정에서 특정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선거 전에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되는 의문이 그 방대한 사건 기록, 수사 기록까지 포함하면 6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6만 페이지요? 네, 그걸 과연 9일 만에 제대로 다 검토하고 심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9일 만에 6만 페이지는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과거 검찰이 1심을 2년 넘게 끌었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번 대법원의 속도전에는 어떤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대선 개입. 상당히 센 표현이네요. 물론 대법원 입장은 다르겠지만요. 네, 대법원 측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첨예하네요.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 반응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기사 제목만 봐도 확 느껴져요. 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고 총력투쟁까지 예고했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다, 법치가 회복됐다 이러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고 더 나아가서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퇴 요구까지. 정말 반응이 극명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이 판결이 당장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적으로 바로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고 또 거기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대법원으로 가는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아, 절차가 더 남았군요. 네, 그래서 대선 전에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가능성, 이게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기준인데 그럴 가능성은 시간상으로는 매우 낮다는 게 법적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낮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죠.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꼬리표는 이번 판결로 훨씬 더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사법 리스크. 네, 이게 선거 기간 내내 후보 자격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층은 더 결집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이걸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결국 정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아예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파기환송 형태로 결론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책임을 회피하고 혼란만 키웠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하는 그 판단을 다시 하급심으로 넘기면서 대법원 자체의 어떤 정치적 부담은 좀 덜 수 있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적 논쟁과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더 키운 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좀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의 판결이었고 또 해석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요. 유권자로서 여러분의 고민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어떤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사법부 독립성,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법부와 정치의 관계,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아, 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네, 그 특권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정치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